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섭게 성장하는 전기차 관련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3, 4년 전에 이 전기차 섹터에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했었어요. 당시 제 투자 논리는 진짜 심플했는데요. 이 전기차는 미래의 대세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전기차에서 가장 코스트를 많이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투자해야겠다. 근데 이 배터리에서도 가장 많은 코스트를 차지하는 거는 이제 양극재라는 이 핵심 소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양극재 기업에 투자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좀 심플하죠. 그때 이제 LNF라는 기업에 투자하다가요. 공부하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엠이 상장을 한 거예요. 이 두 기업에 제가 장기 투자했고 사실 수익도 많이 났어요. 엄청 올랐었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두 종목을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둘 모두 되게 좋은 기업이고 향후 몇 년간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기업은 분명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뭐냐면 이 기업들의 갑 업체가 이제 LG화학 같은 배터리 기업인데 얘네가 내재화를 시작해요. 뭐냐면은 이거 좀 돈 될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얘네 입장에서는 불리해지죠. 또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케미칼이 엄청나게 카펙스 투자하면서 지금 추격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원래는 철강 사업이 주력인데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배터리는 돈이 좀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다 해서 엄청나게 대기업이 투자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러 기업이 이렇게 막 달려가는 거 보니까 이 양극재라는 어떤 그 시장에 이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은, 좀 높은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한국조차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데 중국은 어떻겠어요? 중국은 전기차가 세상에서 가장 많고요. 그쵸? 그리고 그 성장률도 가장 높은 곳이에요. 일단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이 보조금을 사실상 그 로컬 기업에게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크고 있어요. 배터리 기술 자체만 보면은 이 CATL이라는 기업이 그 LG나 삼성 못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또 보시면은 이 뭐 비아디나 니오 같은 현지 로컬 기업의 전기차 그 시장 점유율도 계속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향후 몇 년은 모르겠는데 이게 10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 전기차나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패권은 아무래도 좀 중국 기업들이 좀 차지할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여름에 이 CATL 분석글을 썼거든요.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분석하면서도 와 이거 너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석을 하고 이제 어플에서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매수 항목에 있는데 이게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 외국인은 투자가 불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 투자 가능한지 증권사 직원에게 물었는데 뭐 사실 아직도 지금 투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그 후에 CATL 주가는 3배 정도 올랐거든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중국의 CATL 같은 괜찮은 로컬 기업은 한국인이 지금 투자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하고 싶어도. 또 뭐 다른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게 특정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약간 부담이 있어요. 이게 어느 기업이 잘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 전기차, 배터리라는 이 시장 자체는 전 성장이 100% 확신하거든요. 이럴 때 투자할 수 있는 게 바로 ETF를 사는 거잖아요. 또 이 ETF 투자는 신기하게 이런 CATL 같은 기업을 투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 관련 글로벌 ETF는 두 가지인데 이거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LIT 티커 그리고 하나는 이제 홍콩 시장에 상장돼 있어요. 2845HK인데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 다 운용사는 글로벌 X예요. 일단 LIT부터 보면요. 운용 금액이 그 7억 달러 수준인데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ETF에 비하면 되게 좀 작은 규모죠. 운용 보수가 0.75%예요. 그게 좀 너무 높죠. 얘네가 좀 보수가 좀 높더라고요. 밸류에이션도 퍼가 이제 거의 40이라 이제 꽤나 높은 수준이고요. 배당은 1.52%나 돼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원자재 기업의 비중이 좀 있어서 그래요. 비중 1위가 얘가 이제 원자재 기업이에요. 리튬 광산 가공 기업인데 물론 얘가 되게 알아보니까 탄탄한 기업이긴 한데 원자재 기업이 좀 1위라는 게 좀 찝찝하죠. 뭐 중국의 비아디, 테슬라, LG화학, 또 중국의 강펑 리튬 이게 제가 투자하고 싶었던 CATL이죠. 그리고 삼성 SDI,
뭐 이 밑에는 다 중국 기업 같아요. 중국 비중이 34%에 이 홍콩까지 포함하면요. 거의 절반 정도가 중국 기업이에요. 그만큼 이 중국이 이 아직 지금도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해서는 가장 좀 활발하고 잘 나간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한국 비중이 사실 12%가 넘는데 얘는 글로벌 ETF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주식 바로 싸게 거래할 수 있잖아요. 또 세금도 없고. 근데 이런 글로벌 ETF로 같이 투자하면은 이제 수수료도 비싼데 이 세금까지 나중에 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홍콩에 상장된 2845K 이걸 살펴볼게요. 얘는 보시면은 이제 그 규모가 16억 달러로 나오는데 얘가 홍콩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걸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은 2억 달러거든요. 거의 뭐 갓난 애기 수준의 그런 ETF예요. 전에도 얘네 글로벌 X ETF 분석하다가 제가 이 매니지먼트 피랑 이게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걸로 이게 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보수. 이게 아까 LIT가 0.75였잖아요. 얘보단 싸지만 그래도 좀 너무 비싸죠. 이 ETF의 문제는 보유 종목이 뭔지 이게 좀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이 많아서 야 이게 뭐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비아디랑 CATL밖에 모르겠더라고요. 최신 그 미래에셋 리포트에 보니까 이 구성 종목이 나와요. 보시면은 거의 뭐 배터리, 그죠? 그 장비, 소재 이쪽이에요. 성과만 보면은 LIT가 당연히 훌륭한 게 얘는 좀 오래됐거든요. 5년에 120%, 1년에 50%. 근데 또 3년으로 보면은 18%밖에 안 돼요. 이게 좀 그만큼 이 변동성이 되게 큰 섹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가 이제 2845 HK인데 얘는 수익률이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게 너무 1년도 생긴 지, 그러니까 1년도 되지 않은 ETF라 이제 비교하는 게 조금 힘들죠. 결국 이 가장 큰 차이는 이 중국 비중의 차이가 이 가장 큰 차이인데요. 이 LIT는 중국 비중이 아까 보셨지만 48%, 그리고 2845 이 ETF는 그 100%예요, 100% 중국 비중이. 특히 한국인이 투자할 수 없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죠. 그래서 중국의 정말 성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은 이 2845 HK 홍콩에 상장된 ETF를 하는 게 맞고요. 테슬라부터 뭐 국내 굴지의 배터리 기업 등 다양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 이제 분산하고 싶다면은 이 LIT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이렇게 얘기해놓고 좀 배신자 같긴 한데 제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좀 많은 고민 끝에 이 전기차 섹터에 제가 투자는 하지만 좀 많은 비중을 실기에는 좀 너무 확신이 없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예전에 이 강방천 회장이 이 전기차나 이 배터리 사업이 이 투자하기에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마진을 남기려면요. 규모의 경제로 엄청나게 대량 생산을 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대량 생산하면은 결국 공급 과잉이 생기잖아요. 그럼 결국 출혈 경쟁으로 서로 가격을 깎고요. 결국 이 마진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게 고질적인 하드웨어 제조업의 어떤 문제적 그 딜레마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 전기차는 제가 좋아하는 이 마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그리고 또 알리바바, 중국의 텐센트 이런 플랫폼 소프트웨어 이제 비즈니스랑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하드웨어 베이스라 이런 공급 과잉이나 대량 생산, 뭐 출혈 경쟁이 일어나기 쉽고요. 또 특히나 이제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마진을 이게 높게 가져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 3사가 배터리 부분은 다 적자거나 이게 흑자라도 이게 되게 좀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중국의 이제 CATL이나 비아디도 마진이 좀 별 좋지 않죠. CATL이 그나마 좋긴 한데 얘도 만약에 중국에 보조금이 없다면 과연 얼마나 남을지 좀 의심스럽죠. 게다가 그마저도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또 저는 이 전기차나 배터리 쪽이 반도체처럼 엄청난 이 기술 장벽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설계나 미세 공정이 반도체는 엄청 중요한데 이거가 이쪽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물론 뭐 부품이나 소재 쪽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이제 뭐 독점 기업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전기차 쪽은 시장의 기술의 발전이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언제 이 독점이 무너지고 새로운 또 기술이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3, 4년 전에 처음 전기차 배터리 공부할 때는
LFP, 뭐 NCA, 그리고 NCM 중에 미래 대세 기술은 NCM이라고. 그래서 이 N이 니켈인데 이 니켈 비중만 키우면은 배터리 효율이 올라가고 그게 장땡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LNF에 투자했었는데 지금 테슬라는 기존의 파나소닉이랑 이 구시대 NCA를 쓰면서도 효율을 높여왔거든요. 이번에는 그 CATL과 함께 이 완전 구식 LFP 방식으로 또 똑같이 배터리 효율을 낸다고 하니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요타나 뭐 삼성 SDI나 여러 배터리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고요. 또 LG화학도 무슨 리튬 황 배터리? 이거에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또 신소재를 이용한 그런 배터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기술이 변화가 빠르고 테슬라는 또 이번에 CATL과 합작해서 이제 며칠 후에 그 배터리 데이잖아요. 100만 마일 배터리를 만든다고 해요. 이게 우리 키로수로 16만 킬로미터인데 보통 내연기관 차량 수명의 10배거든요. 이게 보통 차를 사고 보통 한 5에서 10년 탄다고 하면은 이게 50에서 100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차 사면 이거 뭐 새 차 살 일이 없잖아요. 물론 뭐 자율주행을 염두에 두고 맞는 거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 배터리나 이 전기차 하드웨어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소개했던 이 페로브스카이트와 같은 이 신소재가 상용화되면은 이런 뭐 배터리 경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그냥 대충 그냥 별로 그냥 일반 달아놓고 이 태양열로 그냥 자가 충전해서 가면 되잖아요. 그 배터리의 중요성이 좀 낮아지니까 어쨌든 이 전기차나 이 배터리 쪽에 이 생각보다 높은 마진이나 이 경제적 혜자를 갖추기가 이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이 기술의 발전이나 이 변동성이 너무 좀 이게 막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이클에 엄청 이 성장 사이클의 초입이거든요. 아직 전기차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장 점유율 4%거든요. 전기차는. 이 관련 기업이나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은 분명히 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일부 분산 투자를 할 건데 제가 10년 이상 이제 꾸준한 장기 투자를 좀 지향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이렇게 전기차나 배터리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나 MLCC와 같은 이 핵심 부품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좀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나 MLCC는 이 저전력이 중요하죠. 또 이거 갈수록 미세 공정이 중요해져요. 그리고 자동차 가다 쓰면 사고 나잖아요. 이게 극한의 온도나 이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이 내구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성장할수록 이런 데도 오히려 투자의 기회가 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이 테슬라 차에 열광하는데 이 이유는 테슬라의 과연 하드웨어나 어떤 그런 완성도가 좋아서 전 아니라고 봐요. 오토파일럿을 비롯한 이 소프트웨어 만족도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전기차에 소프트웨어나 자율주행 같은 능력이 더 강화된다면 전기차는 그 이동하는 스마트폰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쵸? 스마트폰은 반도체 통조림이잖아요. 당연히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에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조만간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도 한번 영상 만들어 볼게요. 또 전기차가 성장하면 할수록 그 전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전기차가 친환경인데 막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로 충전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 그걸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재생에너지로 만들 거예요. 결국 이 재생에너지 생태계 관련해서도 엄청난 투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이 재생에너지와 이 전기차는 한 몸으로 봐야 돼요. 즉, 이 전기차 그 시장의 전체 파이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밸류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다. 하지만 저는 이 제가 좋아하는 마파와 같은 기업, 그리고 알리바바, 텐센트와 같은 플랫폼 기업, 혹은 그 엔비디아죠. 엔비디아와 같은, 그리고 삼성, TSMC, 뭐 인텔 같은 이런 플랫폼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견고한 어떤 마진이나 경제적 혜자 이런 거를 갖추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차라리 반도체나 MLCC, 그리고 태양광 풍력과 같은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데 전기차가 꼭
성장할수록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에 투자하는 게 오히려 이런 전기차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는 제 성향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 ETF 자체가 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이유도 있는데 이게 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규모도 작고 보유 종목도 좀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이 둘 다 글로벌 X라는 이 운용사 자체가 약간 전 신뢰가 안 가요. 이게 미래에셋이 인수한 그 해외 ETF예요. 근데 얘네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꼭 글로벌 ETF인데 한국인만 투자하는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좀 너무 신뢰가 안 가고 규모가 너무 작다. 뭐 7억, 뭐 2억 달러, 뭐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기차 ETF로 저는 이제 LIT로 약간 분산 투자는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 SMH ETF랑 그리고 MLCC 기업 삼성전기 그리고 신세정 에너지죠 ICLN 이런 ETF 투자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뭐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죠. 나의 투자 성향에 뭐가 더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글로벌 체인에 성장과 이익에 더 확신이 있다면은 이런 LIT나 아까 말했던 2845 같은 이런 전기차 ETF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높은 마진이나 경제적 해자에 부정적인 것은 이 순수 전기차나 배터리에 관련된 거죠. 자율주행은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얘는 하드웨어가 아니죠. 얘는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봐야 돼요. 자율주행에 성공하는 기업이 있다면은 엄청난 영업 마진과 이 경제적 해자를 갖추게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누가 성공할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테슬라가 이거에 성공한다면 이제 플랫폼이나 어떤 구독 경제 이런 거에 이루어낸다면은 지금의 테슬라 주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거를 누가 확신하겠어요, 그죠?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면은 좀 분명해 보여요. 세 줄 요약하면요. 1번은 이제 중국의 전기차 그 밸류체인의 성장을 믿는다면 그러면 2845 HK라는 이제 ETF가 낫고요. 그리고 글로벌 다양하게 글로벌로 배분하고 싶다 하면은 LIT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LI 쪽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저는 전기차는 물론 좋긴 한데 이 인터넷 플랫폼이나 반도체 기업들과 같은 어떤 높은 영업 마진이나 경제적 해자, 기술의 진입 장벽 이런 거를 갖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전기차 섹터 투자하지만 반도체 ETF인 SMH 그리고 재생에너지 ETF인 ICLN 이런 곳에 투자를 좀 더 집중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투자 성향이지 절대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닙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계속 좋은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